거기 좀 잠가줘요. 여 회장이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의 비서는 이 일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거기서 뭘 그렇게 꾸물거리는 거예요? 나도 좀 봅시다. 오랫동안 상상만 해왔던 순간이라고요. 운명적인 만남을 불과 1분 앞두고 드레스 지퍼가 걸려버리자 냉철한 대표는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유일하게 곁에 있던 완벽한 비서를 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를 가까이 할수록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는 어째서 항상 그녀의 생각을 미리 아는 걸까? 왜 하필 바로 지금 나타난 걸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약속 시간 30초 전 지퍼가 끼어버렸다. 박서연은 집무실 거울 앞에 서서 등으로 손을 뻗으려 애썼다. 손가락이 옷감을 스쳤지만 잠금 장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젠장, 그녀가 숨을 내뱉었다. 문 밖에서는 회사의 미래가 걸린 미팅의 상대인 일본인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200억 원 규모의 거래? 그녀의 기업을 시장의 선두주자로 올려놓을 계약. 그리고 그 순간에 잠기지 않는 지퍼. 서연은 지퍼를 더 세게 잡아당겼다. 옷감이 팽팽해졌지만 지퍼는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내면에서 공포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드레스가 잠기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통제력, 그것이 그녀에게 남은 전부였다. 5년 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업, 사랑,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신뢰까지. 약혼자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최진혁이 그들이 함께 개발한 기술을 훔쳐 경쟁사에 팔아넘기고는 사라져버렸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빚더미와 산산조각난 마음뿐이었다. 그때 서연은 다신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녀는 잿더미 속에서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냉혹하고 차갑고 완벽하게. 이제 그녀의 이름, 박서연은 성공의 상징이 되었다. SY텍는 신뢰의 다른 이름이었다. 하지만 지금 잠기지 않는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무력감을 느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대표님, 비서 김민준의 목소리였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셔야 할 시간입니다. 1분만요. 그녀는 목소리가 평소처럼 차분하게 들리도록 애쓰며 다시 한번 지퍼를 올리려 했다. 소용없었다. 대표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그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걱정이 묻어났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김 비서, 들어와요.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다. 딱 떨어지는 정장 차림의 서류 폴더를 든 훤칠한 키, 28살, 그녀 밑에서 일한 지 6개월. 그는 언제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문제였다. 민주는 등을 보인 채 거울 앞에 선 그녀를 보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지퍼 말입니까? 네, 서연이 짧게 대답했다. 걸렸어요. 좀 도와줘요. 그가 다가왔다. 조심스럽게 그녀에게서 반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실례해도 되겠습니까? 서연은 돌아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그녀는 누군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싫어했다. 스킨십도 싫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는 것도 싫었다. 민준이 그녀의 등 뒤에 섰다. 그의 손가락이 척추 근처의 옷감에 닿았다. 가볍고 전문가적인 손길이었지만 서연은 피부 위로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지퍼 이빨 사이에 옷감이 끼었군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잠시만요. 그는 조심스럽게 옷감을 위로 당기면서 동시에 잠금 장치를 움직였다. 지퍼는 순순히 풀려 끝까지 부드럽게 올라갔다. 민주는 뒤로 물러섰다. 됐습니다. 서연이 돌아 그를 보았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고 시선은 전문가다웠으며 사적인 감정은 조금도 내비치지 않았다.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단조로웠다. 천만에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셔야 합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가 먼저 나갔다. 서연은 잠시 홀로 남았다.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드레스는 완벽했고 머리와 화장도 흠잡을 데 없었다. 불과 1분 전 스스로 지퍼 하나 올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기억했다. 등 위를 스치던 그의 손가락을, 그리고 아주 잠깐 통제력을 잃었던 그 순간을. 불쾌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는 기분이었다. 서연은 서류 폴더를 들고 집무실을 나섰다.
회의실은 같은 층에 있었다. 커다란 테이블, 파노라마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 3명의 일본인 투자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이 들어섰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단단한 악수.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숫자, 그래프, 전망. 서연은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 일본인들은 질문을 던졌고 그녀는 막힘없이 대답했다. 민주는 옆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녀는 그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항상 한 발 앞서 필요한 서류를 건넸고 정확한 타이밍에 슬라이드를 넘겼으며 그녀의 목이 마르기 시작할 때쯤 말없이 물을 따라주었다. 어떻게 아는 걸까? 이 질문은 처음이 아니었다. 그녀가 스스로 필요를 느끼기도 전에 그는 어떻게 항상 먼저 알고 준비하는 걸까? 미팅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일본인들은 일주일 후에 답변을 주겠다고 했지만 서연은 그들이 동의했음을 알 수 있었다. 계약은 거의 성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이 떠난 후 그녀는 회의실에 남았다. 민준이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수고했어요. 서연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표님께서 설득력이 있으셨습니다. 김 비서도 도움이 됐어요. 민준이 그녀를 보았다. 순간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지만 너무 빨라 알아차릴 수 없었다. 제 일인거요. 그가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남았다. 그에게는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구석이 있었다. 그와 함께 일한 지 반년. 그가 명문대를 졸업하고 여러 대기업에서 일했으며 추천을 통해 입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력서는 완벽했다. 추천서 또한 흠잡을 데 없었다. 너무 완벽했다. 서연은 완벽한 사람을 믿지 않았다. 그 믿음 때문에 너무나도 비싼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어 모두가 퇴근한 후에도 그녀는 사무실에 남아 민준의 개인 파일을 열었다. 다시 한번 그의 이력서를 훑어보았다. 학력, 명문대, 경력, 대기업, 능력, 필요한 모든 것. 하지만 한 가지 항목이 마음에 걸렸다. 이전 직장의 추천서,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인 태양그룹, 그리고 대표이사인 강태환 회장. 서연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강태환은 그녀의 직접적인 경쟁자였다. 냉혹하고 야심만만하며 무자비한 인물. 그들은 입찰, 경매, 협상에서 여러 번 부딪혔고 그는 결코 쉽게 패배를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왜 그의 전 직원이 지금 자기 밑에서 일하고 있는 걸까? 우연일까? 서연은 우연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파일을 닫고 창밖을 보았다. 도시는 불빛으로 반짝였다. 저 어딘가에서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살고 사랑하고 신뢰하며 기쁨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 그녀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다. 5년 동안이나 없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대표님, 일본 계약 관련 서류 준비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책상 위에 올려두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녀는 답장하지 않고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는 왜 이렇게 세심한 걸까? 왜 항상 한 발 앞서 있는 걸까? 어쩌면 자신이 과민 반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저 유능한 비서일 뿐일지도. 아니면 그녀는 그가 등 뒤에 서 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의 손가락이 옷감에 닿았을 때 아주 잠시 자신이 대표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한낱 여자로 느껴졌던 그 순간을. 그것은 위험했다. 신뢰는 위험한 것이었다. 서연은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티나지 않게, 공격적이지 않게, 그저 좀 더 주의 깊게. 민주는 정확히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일했다. 지각도, 조퇴도 없었다. 점심시간은 정확히 1시간. 길 건너 카페에서 혼자 식사했다. 서연은 그의 업무용 컴퓨터를 확인했다. 의심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업무 파일, 보고서, 이메일뿐이었다. IT팀에 그의 활동 기록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상한 검색 기록도, 데이터 전송 흔적도 없었다. 깨끗했다. 너무 깨끗했다. 일주일 후, 일본 측으로부터 회신이 왔다. 그들은 계약에 동의했다. 계약이 체결되었다. 서연은 팀을 위해 조촐한 회식 자리를 마련했다. 레스토랑, 와인, 축배. 민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한쪽 구석에서 술도 마시지 않고 불필요한 말도 없이
조용히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서연이 그에게 다가갔다. 왜 안 마셔요? 운전해야 해서요. 그가 대답했다. 대리운전 부르면 되잖아요. 통제하는 것에 익숙해서요. 서연은 피식 웃었다. 이해해요. 둘은 말없이 서 있었다. 주변은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음악으로 가득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정적이 흘렀다. 김민준 씨, 서연이 말했다. 사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가 그녀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물론입니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죠? 이력서가 훌륭하던데 어느 회사든 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우리를 선택했나요?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대표님의 회사는 인맥이 아니라 결과로 성장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이 저와 잘 맞았습니다. 진심 어린 대답처럼 들렸지만 서연은 그가 말하지 않는 무언가가 더 있다고 느꼈다.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입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추천서 다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녀는 마른 웃음을 터뜨렸다. 이미 3번이나 확인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다. 제가 대표님이라도 그랬을 겁니다. 이상했다. 그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쾌해하지 않았다. 서연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회식은 늦게 끝났다. 민주는 모두가 택시를 잡는 것을 도와주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남았다. 모셔다 드릴까요? 그가 제안했다. 기사님 계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대표님. 잘 가요. 그가 나갔다. 서연은 홀로 남았다. 테이블에 앉아 물을 한 잔 따랐다. 왜 그를 믿지 못하는 걸까? 5년 전 최진혁을 믿었다가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민주는 최진혁이 아니다. 그는 다르다.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으며 프로페셔널하다. 어쩌면 그녀는 다시 실수하는 것이 두려운 것뿐일지도 모른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서연이 메시지를 열었다. 안녕, 서연아. 나 기억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를 서연아라고 부르는 사람은 단 한 명, 최진혁뿐이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쳐다보았다. 2번째 메시지가 도착했다. 나 돌아왔어. 우리 할 얘기가 좀 있어? 서연은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최진혁이 이 도시에 돌아왔다. 5년 동안 그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5년 동안 그를 잊으려 애썼는데 그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답장하지 않고 번호를 차단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레스토랑을 나섰지만 마음속은 두려움, 분노, 증오로 들끓었다. 그가 돌아왔다. 대체 왜?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누구보다 일찍 사무실에 출근했다. 밤새 잠을 설쳤다. 최진혁이 그냥 돌아왔을 리 없다. 그는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 돈, 복수, 아니면 통제권.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민주는 언제나처럼 정확히 8시에 들어와 책상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았다. 좋은 아침입니다. 못 주무셨습니까? 일이 좀 있어서요. 서연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는 그녀의 책상 위에 커피를 놓았다. 대표님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설탕 없이 우유만 넣었습니다. 서연은 커피잔을 보고 이어서 그를 보았다. 내가 커피를 어떻게 마시는지 어떻게 알죠? 민주는 당황하지 않았다. 관찰했습니다. 세세한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제 일이니까요. 세세한 부분, 아니면 습관, 둘 다입니다. 서연은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완벽한 커피였다. 고마워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서연은 홀로 남아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최진혁이 돌아왔다. 김민주는 너무 완벽하다.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누군가 또다시 자신을 이용하려는 걸까? 알 수 없었지만 설령 다시 마음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알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최진혁은 사흘 후에 나타났다. 예고도 사전 연락도 없이 수백만 원짜리 명품 정장을 입고 한때 서연의 마음을 녹였던 그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회사 로비로 들어섰다. 보안팀은 그를 통과시켰다. 회사의 파트너 중 한 명과 미팅 약속이 잡힌 방문객 명단에 그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연이 그를 발견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자료실에서 서류를 가져오기 위해 1층으로 내려왔다가 안내 데스크에 있는 그를 본 것이다. 그는 옆모습을 보인 채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날렵한 턱선, 뒤로 넘긴 어두운 머리칼, 손목에 찬 값비싼 시계까지 5년 전과 똑같았다. 서연은 기둥 옆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온 로비에 울리는 것만 같았다.
최진혁이 통화를 끊고 돌아섰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는 넓고 거의 다정해 보이기까지 하는 미소를 지었다. 서연아.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최진혁이 다가와 몇 미터 앞에서 멈췄다. 보기 좋네. 성공이 잘 어울려. 서연은 겨우 목소리를 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일 때문에. 이정수 이사님 만나러 왔어. 내 파트너 중 한 명인 거 알지? 알아. 그분이 도둑놈이랑도 거래하는 줄은 몰랐네. 최진혁이 피식 웃었다. 5년이나 지났어. 서연아. 이제 원망은 좀 푸는 게 어때? 서연이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넌 내 기술을 훔쳐서 경쟁사에 팔아넘겼고 나한테는 빚과 망가진 평판만 남겼어. 이건 원망이 아니라 사실이야. 난 사업에 이득이 되는 일을 했을 뿐이야. 최진혁이 차분하게 말했다. 내 입장이었어도 넌 똑같이 했을걸? 아니, 난 안 해. 최진혁이 고개를 저었다. 그게 바로 내가 그때 실패한 이유야. 너무 감정적이고 계산이 부족했지?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를 때리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대신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서연아, 잠깐만. 그가 그녀를 따라잡았다. 싸우러 온 거 아니야? 제안할 게 있어서 왔어. 그녀는 돌아보지 않은 채 멈춰섰다. 무슨 제안? 우리 만나서 제대로 얘기 좀 하자. 악감정 없이. 내가 날 증오하는 거 이해해. 하지만 내 제안은 우리 둘 모두에게 이득이 될 거야. 서연이 돌아섰다. 난 너한테 필요한 거 없어. 내 회사와 내 투자자들에 관한 일이라도. 그녀는 긴장했다. 무슨 뜻이야? 최진혁이 미소 지었다. 만나면 얘기해 줄게. 내일 저녁 6시 등대 카페에서 기다릴게. 그는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서 있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무슨 꿍꿍이일까? 왜 돌아왔으며 자신의 투자자들과는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녀는 사무실로 올라가 문을 잠그고 책상에 앉아 두 손에 머리를 묻었다. 최진혁이 돌아왔다. 5년 동안 도망쳐왔던 모든 것이 다시 눈앞에 나타났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다. 네, 서연이 숨을 내쉬었다. 김민준이 서류 폴더를 들고 들어왔다. 대표님, 신규 프로젝트 보고서 준비되었습니다. 지금 보시겠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언제나처럼 평온한 얼굴과 흔들림 없는 시선. 김 비서, 최진혁이라는 사람 알아요? 그는 아주 잠시, 정말 찰나의 순간 멈칫했다.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대표님의 전 파트너 중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트너가 아니라 배신자예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가 나타났어요. 지금 이 건물에 있어요. 이정수 이사랑 만나고 있고요.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서연이 그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무슨 도움이요? 어떤 것이든 필요하신 도움이요? 그의 인맥을 조사해서 여기 온 목적을 알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하실 때 그냥 곁에 있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서연은 마음속에서 이상한 온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무 조건 없이 도움을 제안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죠? 민준이 어깨를 으쓱했다. 대표님은 제 상사이시고 또 힘들어 보이시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난 힘들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죠. 대표님께는 지지받을 권리가 있고 저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연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 침묵했다. 민준이 폴더를 책상 위에 놓았다. 보고서는 여기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그가 나갔다. 홀로 남은 서연은 닫힌 문을 그리고 휴대전화를 보았다. 최진혁이 만나자고 했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거절하는 것은 그에게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서연이 메시지를 입력했다. 내일 저녁 6시 갈게 전송 버튼을 누르고 휴대전화를 껐다. 그날 저녁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생각할 시간이, 마음을 다잡을 시간이 필요했다. 집은 고요함으로 그녀를 맞았다. 넓고 밝고 미니멀한 공간, 불필요한 물건도 추억도 없는 곳이었다. 서연은 구두를 벗어 던지고 부엌으로 가 와인을 한 잔 따라 창가에 앉았다. 도시가 불빛으로 반짝였다.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걷고 웃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부러웠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대표님, 혹시 혼자 계시기 불편하시면 서류를 가져갈 겸 잠시 들러 이야기 상대가 되어 드릴 수도, 아니면 그냥 조용히 곁에만 있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편하신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녀는 오랫동안 화면을 응시했다. 그는 왜 이렇게 세심할까? 왜 항상 그녀가 힘들 때를 아는 걸까? 두려웠다. 동시에 끌렸다. 서연은 답장을 썼다. 고마워요. 오늘은 혼자 괜찮아요. 전송하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지만 만약 그녀가 와달라고 했다면 그가 망설임 없이 왔을 것이라는 느낌이 마음속에 남았다. 다음 날 서연은 정확히 저녁 6시에 등대 카페에 도착했다. 최진혁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녀를 보고 일어섰다. 서연아, 와줘서 고마워. 그녀는 인사도 없이 맞은편에 앉았다. 원하는 게 뭔지 말해. 최진혁이 미소 지었다. 언제나 그렇게 직설적이지? 그게 내 매력이었어. 본론으로 들어가?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좋아. 내가 일본과 계약한 거 알아. 200억 원 큰 거래지. 어떻게 알았어? 나도 인맥이 좀 있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내 투자자 중 한 명인 이정수 이사가 곧 프로젝트에서 빠질 거라는 사실이야. 서연은 긴장했다. 어디서 나온 정보지? 그가 직접 말해줬어. 우리는 다른 사업에서 파트너거든. 그는 내 회사가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 일본과의 계약이 실패하기 전에 돈을 빼고 싶어 해. 서연은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계약은 실패하지 않아.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정수 이사가 빠지면 다른 투자자들도 의심하기 시작할 거야. 연쇄 반응이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잖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너무나도 잘. 그래서 내가 제안하는 게 뭔데? 최진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내가 이정수 이사를 남도록 설득할 수 있어? 나한테는 그럴 만한 수단이 있거든. 대신 넌 한 가지를 해줘야 해. 그게 뭔데? 날 다시 파트너로 받아들여 줘. 물론 동등한 위치는 아니어도 돼. 지분 10%만 줘. 그럼 내가 이정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서연은 차갑고 아기에 찬 웃음을 터뜨렸다. 진심이야. 5년 전에 내 모든 걸 훔쳐가 놓고 이제 와서 내가 널 다시 믿으라고? 신뢰를 구하는 게 아니야. 거래를 제안하는 거지? 넌 안정을 얻고 난 지분을 얻고 공평하잖아. 서연이 일어섰다. 너한테 공평한 건 없어? 단 한 번도 없었어. 내 회사 지분은 단 1원도 줄 수 없어. 최진혁도 일어섰다. 그럼 투자자들을 잃고 계약도 잃고 5년 동안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을 준비나 해. 서연은 그를 노려보았다.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협박 따위 두렵지 않아. 이건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야. 그녀는 몸을 돌려 출구로 향했다. 최진혁이 등 뒤에서 외쳤다. 서연아, 잘 생각해봐. 넌 너무 자존심이 강해. 그게 널 망칠 거야. 서연은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와 차에 탔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운전대를 꽉 쥐었다. 최진혁은 또다시 그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압박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전화가 울렸다. 김민준이었다. 네, 그녀가 받았다. 대표님, 어디십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방금 이정수 이사님께 연락이 왔는데 긴급 미팅을 요청하셨습니다. 프로젝트에서 빠지는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고 합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최진혁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다. 이정수는 정말 떠나려 하고 있었다. 10분 안에 갈게요. 그녀는 전화기를 던지고 시동을 걸어 사무실로 향했다. 민준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의 얼굴을 보고 즉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차렸다. 서연이 차에서 내렸다. 최진혁, 그가 다 계획한 거예요. 이정수 이사, 프로젝트 철수, 압박. 전부 그 사람 짓이에요. 민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가 원하는 게 뭡니까? 지분이요. 이정수 이사에 대한 압박을 풀어주는 대가로 회사 지분 10%를 원해요. 동의하셨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서연이 그를 보았다. 무슨 방법이요? 이정수 이사는 이미 결심했어요. 그가 나가면 다른 사람들도 뒤따를 거예요. 난 모든 걸 잃게 돼요. 민준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대표님, 대표님께서는 이 회사를 5년 동안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혼자서 최진혁 없이 아무런 지원도 없이요. 그때도 살아남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남으실 겁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살아남을지 어떻게 알아요? 대표님은 포기하는 분이 아니니까요. 서연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고마워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시죠. 이정수 이사님이 기다립니다. 그들은 사무실로 올라갔다. 이정수 이사는 이미 회의실에 앉아 초조하게 서류 폴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박 대표님, 갑작스럽게 죄송합니다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는 맞은편에 앉았다. 듣고 있습니다. 이정수 이사가 한숨을 쉬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빠지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어떤 리스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본과의 계약 말입니다. 만약 그게 무산되면 회사는 평판을 잃게 될 겁니다. 저는 실패와 엮일 여유가 없습니다. 서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이사님, 계약은 무산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저희 통제하에 있습니다. 확신할 수 없군요. 최진혁 씨가 말하기를. 최진혁은 배신자입니다. 서연이 날카롭게 말했다. 그는 또다시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보다 그 사람 말을 더 믿고 싶으신 겁니까? 이정수 이사는 머뭇거렸다. 모르겠습니다. 그가 보여준 서류, 분석, 전망, 모든 것이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서연은 깨달았다. 최진혁은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 압박은 우연이 아니었다. 명백한 공격이었다. 그때 민준이 끼어들었다. 이사님, 그 서류를 잠시 봐도 되겠습니까? 이정수 이사가 폴더를 꺼내 건넸다. 민준은 빠르게 서류를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이건 위조된 자료입니다.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전망은 오래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명백한 조작입니다. 이정수 이사가 놀랐다. 확실합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바로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과의 계약은 안정적이며 리스크는 최소 수준입니다. 민준은 노트북을 여러 화면의 그래프, 표, 보고서를 띄웠다. 이정수 이사는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10분 후 그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남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약속드리죠. 이정수 이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서연은 민준과 함께 회의실에 남았다. 자리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고마워요. 당신이 상황을 구했어요. 민준이 옆자리에 앉았다. 제 일인거려. 아니요. 이건 일을 넘어선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왜 그렇게 나를 돕는 거죠? 왜 항상 뭘 해야 할지 아는 거죠? 민준은 생각에 잠겼다. 대표님께서 얼마나 애쓰시는지 보이니까요. 힘들 때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이 보이니까요. 그게 제게 영감을 줍니다. 서연은 마음속에서 무언가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난 영감을 주지 않아요. 그냥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칠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건 같은 의미입니다.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들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지만 불쾌하지 않고 따뜻한 긴장감이었다. 서연은 자신이 그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고 그 사실이 두려웠다. 민준 씨,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를 배신하지 말아줘요. 제발. 그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절대로요. 약속합니다. 서연은 믿고 싶었다. 간절히 믿고 싶었다. 하지만 5년 전 최진혁도 약속했고 그리고 배신했다. 그 사진은 월요일 오전 10시에 터졌다. 서연은 노트북을 열어 뉴스를 확인하다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한 경제 포털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 큼지막한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다. 단독 사내 로맨스 논란. SY텍 박서연 대표와 비서의 은밀한 관계. 헤드라인 아래에는 사진이 있었다. 회의실에 있는 그녀와 김민준. 그가 그녀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머리가 가까이 맞닿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누가 봐도 사적인 관계로 보일 만한 구도였다. 서연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기사는 악의적으로 작성되었다. 철의 여인으로 알려진 박서연 대표의 이중생활. 회사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표는 자신의 비서인 김민준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이해상충이며 그녀의 전문성마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투자자와 파트너들이 이 사실에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연은 기사를 3번이나 다시 읽었다.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전부 거짓이었다. 그녀와 민준 사이에는 업무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사진은 너무나 설득력 있어 보였다. 전화가 울렸다. 이사회 멤버의 번호였다. 박 대표, 기사 봤소.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네, 보고 있습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야겠소? 오늘 오후 2시에. 이건 심각한 문제요.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누가 사진을 유출했을까? 어디서 난 사진일까? 이정수 이사와의 대화가 끝난 후 회의실에 있던 그날 저녁을 떠올렸다. 그들은 정말 가까이 앉아 있었다. 민준이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녀는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일이었다. 오직 일뿐이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다. 네, 서연이 숨을 내쉬었다. 민준이 굳은 얼굴로 들어왔다. 기사 봤습니다. 서연이 일어섰다. 누구 지딜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내부에서 찍힌 겁니다. 사무실 직원 중 한 명이거나 감시 카메라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민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우리 회의실엔 카메라가 없어요? 공식적으로는요. 하지만 누군가 몰래 설치했다면? 서연은 창가로 다가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최진혁이에요. 그가 꾸민 짓이야. 증거는 없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민준이 가까이 다가왔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이사회 소집이 있어요. 해명을 요구하겠죠?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없다고. 서연이 돌아섰다. 그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진은 너무 설득력 있고 소문은 진실보다 빨리 퍼져나가요. 민준은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표님, 필요하시다면 지금 당장 제가 사직하겠습니다. 대표님께 쏠리는 압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요. 그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진심이에요. 물론입니다. 제 일자리보다 대표님의 평판이 더 중요합니다. 서연은 마음속에서 이상한 온기를 느꼈다. 자신을 위해 희생하겠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니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사직은 안 돼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을 희생양으로 만들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사회는 내가 어떻게든 대처할게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서연은 책상에 앉아 회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오후 2시, 그녀는 회의실로 들어섰다. 7명의 이사들이 이미 심각하고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윤 회장이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박 대표, 기사는 봤겠지? 네, 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명하겠나? 서연은 허리를 폈다. 거짓입니다. 저와 김민준 비서 사이에는 어떠한 사적인 관계도 없습니다. 사진은 맥락이 잘린 채 악의적으로 이용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정수 이사님 프로젝트 관련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여성 이사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수상해 보이는 건 사실이야. 너무 가까이 앉아 있잖아. 왜 그랬지? 같은 화면으로 데이터를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업무 중에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다른 이사가 덧붙였다. 흔할 순 있지만 대표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는 아니지. 거리를 유지해야 했어? 서연은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저는 항상 직업적인 선을 지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윤 회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누가 말인가? 최진혁입니다. 제 전 파트너죠. 그가 도시에 돌아와 회사의 경영권을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증거는 있나? 서연은 침묵했다. 증거는 없었다. 오직 직감뿐이었다. 아니요. 하지만 확신합니다. 윤 회장이 한숨을 쉬었다. 박 대표, 증거 없이는 우리가 최진혁을 상대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소. 하지만 회사의 평판에 해를 끼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서연은 긴장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사가 이해 상충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김민준 비서를 공개적으로 해고해야 하오. 서연이 벌떡 일어섰다. 안 됩니다. 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공평하겠지만 필요하오. 이윤 회장이 차갑게 말했다. 직원 한 명보다 회사의 평판이 더 중요해. 그는 그냥 직원이 아니에요. 그는 프로페셔널입니다. 이정수 이사 문제를 해결한 것도 그 사람이에요. 그가 없었다면 우린 투자자를 잃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은 내려졌소. 김 비서를 해고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박 대표의 경영 능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든지 선택하시오. 서연은 그들을 보았다. 차가운 얼굴들.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그녀를 믿지 않았다. 믿고 싶어 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해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실수라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아침까지 공식 발표를 기다리겠소? 회의가 끝났다. 서연은 회의실을 나와 집무실로 돌아왔다. 민준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서연은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당신을 공개적으로 해고해야 한대요. 그렇지 않으면 내 경영 능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민준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언제입니까? 내일 아침. 공식 발표가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서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화나지 않아요. 아니요. 대표님께서는 회사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맞지 않아요. 당신은 잘못이 없는데, 하지만 나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민준이 가까이 다가왔다. 대표님, 선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대표님께서는 회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건 정직한 선택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정직하지 않아. 이건 배신이야. 내가 당신을 배신하는 거야? 언젠가 최진혁이 날 배신했던 것처럼. 아닙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최진혁은 사리사욕을 위해 배신했습니다. 대표님은 5년을 투자한 사업을 구하기 위해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조용히, 소리 없이 몇 년 만에 처음이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질 겁니다.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공식 발표가 나왔다. SY텍는 대표이사 비서 김민준 씨가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 의사를 밝혀 이를 수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언론은 즉시 뉴스를 퍼날랐다. 댓글은 갈렸다. 올바른 결정이다. 일과 사생활은 구분해야지. 박서연 대표 약하네. 압력에 굴복하다니. 혹시 진짜 사귄 거 아니야? 그냥 덮으려는 거 같은데? 서연은 댓글을 읽지 않았다. 집무실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다. 민주는 조용히 짐을 쌌다.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그냥 떠났다. 서연은 그가 건물을 나와 뒤돌아보지 않고 거리를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믿기 시작했던 유일한 사람을 잃었다. 저녁에 최진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아, 뉴스 봤어. 안타깝게 됐네. 서연은 전화기를 꽉 쥐었다. 너였지? 내가 사진 유출했지? 나라고. 그가 웃었다. 난 내 사무실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하지만 넌 인맥과 돈이 있잖아. 누군가를 매수했겠지? 그럴 수도. 아니면 그냥 대표가 부하 직원이랑 자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지? 난 그 사람이랑 안 잤어. 상관없어. 중요한 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서연은 눈을 감았다. 원하는 게 뭐야? 최진혁. 대체 왜 이러는 건데? 언제나 원했던 것 통제권, 권력, 그리고 내 회사. 내가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힘으로 빼앗을 거야. 절대 안 돼. 두고 보지. 그가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벽에 기댔다. 산산조각난 기분이었다. 최진혁이 또다시 이기고 있었다. 5년 전처럼. 그리고 그녀는 또다시 모든 것을 잃고 있었다. 사흘 후 서연의 오랜 친구 유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최진혁의 배신 후에도 유일하게 곁에 남아준 친구였다. 서연아, 괜찮아. 안 괜찮아. 뉴스 봤어. 그거. 응, 최진혁 짓이야. 만나서 얘기 좀 할까?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응, 그러자. 그들은 한적한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유진은 차를, 서연은 커피를 주문했다. 다 말해봐. 유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서연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최진혁, 김민준, 사진, 그리고 해고까지. 유진은 아무 말 없이 들어주었다. 서연아, 혹시 그 사람 사랑해? 서연은 멈칫했다. 누구? 김민준 씨 말이야. 서연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모르겠어. 믿기 시작했어.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느꼈어. 하지만 사랑, 그게 뭔지 기억도 안 나. 유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5년 동안 넌 모든 사람에게서 마음을 닫고 벽을 쌓았어. 그런데 그 벽을 허물기 시작한 사람이 나타난 거야? 두렵겠지?
하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야. 하지만 이제 그는 없어. 내가 해고했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이사회가 강요해서 그런 거잖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배신자가 된 기분이야. 넌 배신자가 아니야? 넌 조종의 희생양이야. 최진혁이 또다시 너를 가지고 노는 거라고. 하지만 넌 5년 전보다 강해. 넌 살아남을 거야. 서연이 친구를 보았다. 만약 살아남지 못하면? 유진이 미소 지었다. 살아남을 거야. 넌 잿더미 속에서 제국을 건설한 철의 여인, 박서연이니까? 서연은 마음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고마워. 언제든지. 그들은 차를 다 마셨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김민준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최진혁이 자신을 조종하고 있다면 그건 그가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오래된 기사들을 찾아냈다. 태양그룹에 관한 기사, 강태환 회장, 그녀의 가장 큰 경쟁자 중 한 명 그리고 사진. 10년 전 기업 행사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강 회장이 있었고 그 옆에는 앳된 소년이 있었다. 사진 설명, 강태환 회장과 아들 민준 군. 서연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김민준이 그녀의 가장 큰 경쟁자인 강태환 회장의 아들이라고. 모든 것이 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그의 완벽한 이력서, 하필 지금 나타난 타이밍, 모든 세부 사항을 꿰뚫고 있던 그의 지식. 그는 스파이였다. 서연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또다시 그녀는 사람을 믿었다. 또다시 그리고 또다시 배신당했다. 아니, 혹시 그녀는 그의 눈을, 그의 말을 떠올렸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가 진실을 말했던 걸까? 아니면 그것마저도 게임의 일부였을까? 서연은 알 수 없었지만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내일 김민준을 찾아가 진실을, 거짓 없는 모든 진실을 요구할 것이다. 서연은 다음날 김민준을 찾아냈다. 그는 도시 외곽의 작고 소박한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예고 없이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연 민준은 그녀를 보고 놀랐다. 대표님, 얘기 좀 해요. 지금 당장. 그가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소파, 테이블, 노트북, 사적인 물건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서연이 그를 향해 돌아섰다. 당신, 강태환 회장 아들이지. 민준은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네. 서연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럼 그동안 쭉 스파이 노릇을 한 거네. 그에게 정보를 넘기고. 아닙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로요.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어? 두려웠습니다. 대표님께서 저를 채용하지 않으실까 봐, 저를 믿지 않으실까 봐 두려웠습니다. 서연은 아기에 찬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내 생각이 맞았어. 그랬다면 널 뽑지 않았을 거야. 민준이 가까이 다가왔다. 대표님, 저는 아버지의 명령으로 온 게 아닙니다. 저는 대표님께서 어떤 분인지 이해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동안 대표님을 적이라고, 차갑고 잔인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달랐습니다. 저는 싸우고 포기하지 않고 폐허 속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저는 대표님의 그런 모습에 반했습니다. 서연은 그를 쳐다보았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야. 넌 최진혁처럼 날 파멸시키러 온 거야? 아닙니다. 민준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최진혁이 아닙니다. 저는 데이터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제 컴퓨터, 휴대전화, 뭐든지 확인해 보십시오. 서연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당신 노트북 줘. 민준은 말없이 노트북을 건넸다. 서연은 노트북을 열어 파일, 이메일, 검색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태양그룹으로 정보를 전송한 흔적도, 접촉한 기록도 없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았다. 그냥 교묘하게 숨긴 거겠지? 아니면 제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서연은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다시는 실수할 수 없어. 민준이 그녀의 옆에 닿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두고 앉았다. 이해합니다. 최진혁 사건 이후로 아무도 믿지 못하시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아닙니다. 저는 대표님 곁에서 돕고 싶어서 왔습니다. 만약 저를 믿지 못하시겠다면 영원히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십시오. 저는 대표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실한 고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믿고 싶었다. 간절히 믿고 싶었다. 증명해봐.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어떡해요? 당신에 대한 모든 것, 당신 아버지에 대한 것, 왜 여기에 왔는지 거짓 없이 전부 다 말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자란 이야기, 어릴 때부터 박서연이라는 이름을 들어온 이야기, 아버지가 그녀의 성공을 얼마나 증오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의 조종에 지쳐 직접 확인해보기로 결심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력서를 내고 채용되고 아버지에게 어떤 정보도 넘기지 않고 정직하게 일했다고 말했다. 제가 대표님 밑에서 일한다는 걸 아버지가 아신 건 2달 후였습니다. 김인준이 말했다. 저를 부르셔서 정보를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다퉜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배신자라고 하셨고 저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는데? 아직은 아무것도요. 하지만 저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는 건 압니다. 조만간 저를 이용하려 하실 겁니다.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최진혁이 그의 아버지와 연락해서 자신을 상대로 동맹을 맺었을 수도 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 있습니다. 아버지는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실 분입니다. 서연은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다. 그럼 그들 둘 다 내 적이라는 거네. 최진혁과 강태환 회장. 둘을 상대로 나 혼자 싸워야 해. 혼자가 아닙니다. 김인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허락하신다면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서연은 멈춰 서서 그를 보았다. 왜 날 돕는 거지? 내 아버지는 내 적이야. 넌 모든 걸 걸고 있는 거라고. 대표님께는 그럴 가치가 있으니까요. 권력이 아니라 진실을 위해 싸우는 사람을 처음 만났으니까요. 서연은 마음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를 등질 준비가 됐어? 네. 넌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상속 재산, 인맥, 이름까지도. 모든 것을 잃는 건 아닙니다. 저 자신이 남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서연이 다가가 그의 앞에 섰다. 만약 또 거짓말을 하면 내가 당신을 파멸시킬 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거짓을 찾았다. 찾을 수 없었다. 좋아. 그럼 날 도와줘. 최진혁의 실체를 대중에게 폭로해야 해. 어떻게요? 서연이 차갑게 미소 지었다. 나한테 계획이 있어? 그들은 몰래 사무실로 돌아갔다. 민준은 뒷문으로, 서연은 정문으로. 그녀는 변호사, IT 전문가, 기자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팀을 꾸렸다. 최진혁은 5년 전 제 기술을 훔쳤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증거도 있습니다. 이메일, 서류, 증인들까지. 그때는 무너져서 침묵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공개할 겁니다. 세상이 그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해야 합니다. 팀은 3일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기사를 준비했다. 나흘째 되는 날 국내 최대 경제지에 기사가 실렸다. 특집 비즈니스 세계의 배신, 최진혁은 어떻게 파트너를 파멸시키고 기술을 훔쳤나. 기사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이메일, 서류, 증인들의 증언, 반박할 수 없는 사실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언론이 들끓었고 최진혁의 파트너들은 계약을 파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평판은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졌다. 최진혁이 분노에 차 서연에게 전화했다. 내가 날 망쳤어. 아니,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내가 스스로를 망친 거야? 난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소송할 거야. 해봐. 모든 증거는 내 손에 있어? 그가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5년 만에 처음으로 해방감을 느꼈다. 민준이 다가왔다. 해내셨군요. 우리가 해낸 거예요. 그가 미소 지었다. 이제는요. 서연이 그를 보았다. 이제 당신 아버지 문제를 해결할 차례예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습니다. 강태환 회장은 기사가 나간 지 일주일 후에 민준을 불렀다. 그들은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아버지는 창가에 딱딱한 정장 차림으로 돌처럼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앉아라, 그가 짧게 말했다. 민준이 앉았다. 강 회장은 오랫동안 아들을 말없이 쳐다보았다. 가족을 배신한 거냐? 아닙니다. 저는 정직함을 선택했습니다. 적을 위해 일하고 그녀가 최진혁을 파멸시키는 걸 도왔지? 난 그와 손잡고 박서연을 무너뜨릴 계획이었는데 말이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도운 겁니다. 강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여자에게 반항이라도 한 거냐? 네. 그 여자는 널 이용하고 있는 거다. 원하는 걸 얻고 나면 헌신짝처럼 버릴 게다. 아닙니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강 회장은 차갑게 웃었다. 순진하긴. 내 어미를 똑 닮았구나. 그 여자도 사랑을 믿었지? 그래서 뭘 얻었나? 이혼과 빈털터리 신세뿐이었지? 민준이 일어섰다. 저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저는 조종으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제게서 상속 재산을 빼앗고 가족에게서 내쫓으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존경하는 사람을 배신하게 만들지는 못하실 겁니다. 강 회장이 아들을 보았다. 그의 눈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 그리고 어쩌면 존경심. 내가 정말 내 아들 맞느냐? 네, 유감스럽게도요. 민주는 몸을 돌려 떠났다. 강 회장은 홀로 남아 창밖을 보았다. 아주 오랜만에 그는 차가움 외에 다른 감정을 느꼈다. 서연은 사무실 앞에서 민준을 기다리다가 그가 오는 것을 보고 다가갔다. 어떻게 됐어요? 상속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공식적으로요? 서연이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요. 미안해하실 것 없습니다.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거리를 걸었다. 민준 씨,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나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아니요. 당신 덕분에 저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멈춰 서서 그를 보았다. 난 두려워요. 다시 실수하고 다시 믿었다가 모든 걸 잃을까 봐 두려워요.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결코 삶을 시작할 수 없을 겁니다. 서연은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꼈다. 만약 잘 안 되면요? 그때는 적어도 시도는 해본 거겠죠. 그녀가 미소 지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짓는 미소였다. 좋아요. 시도해봐요. 하지만 처음부터 지기도 거짓말도 없이. 거짓말 없이요. 민준이 따라 말했다. 그들은 나란히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한 달 후 서연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들이 회견장을 가득 메웠다. 카메라, 질문, 소음. 서연이 연단 위로 올라섰다. 그녀의 곁에는 민준이 있었다. 오늘 저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5년 전 저는 배신당했습니다. 사업과 신뢰,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냉혹하고 차갑게. 그게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신뢰 없는 삶은 삶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생존에 지쳤습니다. 서연은 민준을 보았다. 김민준 씨는 제 비서가 아닙니다. 그는 제 파트너이며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는 제 경쟁자의 아들입니다. 네,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저를 배신하지 않았고 저는 그를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회견장이 웅성거렸다. 또한 저는 오늘 부당한 파트너십으로 고통받은 사업가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할 것을 발표합니다. 저와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더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서연이 연단에서 내려왔다. 민준이 다가왔다. 정말입니까? 파트너라니. 진심이에요. 당신만 동의한다면요. 그가 미소 지었다. 동의합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악수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비즈니스 파트너십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회사 옥상에 앉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상하네요. 서연이 말했다. 1년 전만 해도 난 혼자였어요. 마음을 닫고 차가웠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요. 여전히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외롭지는 않아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발전이네요. 서연이 그를 보았다. 내가 당신을 해고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일시적인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떡해요. 대표님께서 싸우는 상대가 제가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을 봤으니까요. 그리고 두려움은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니까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28살 치고는 너무 현명하네요. 저는 그저 많이 관찰하고 말을 아꼈을 뿐입니다.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도시가 아래에서 불빛을 밝혔다. 서연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그것은 두려웠지만 올바른 느낌이었다.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린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함께. 서연이 동의했다. 그들은 키스하지 않았다.
거창한 말로 사랑을 고백하지도 않았다. 그저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그들의 시작은 연약했지만 진실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